바랍니다. 네, 힘찬 박수와 함께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18일 개통한 용인경전철 안전문에 대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주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무려 180여 건의 안전사고와 6명의 인명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개통 전부터 안전 문제에 대한 지속이 끊이지 않았던 안전문 사용에 대해서 시행사인 SPC도 운행사인 네오트랜스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실질적인 책임을 져하는 용인시에서조차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어나는 모든 피해는 용인 시민들의 몫일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사고 발생이 어째서 용인경전철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다단계 구조 속의 위태로운 민간 경전철의 문제에 대한 발언을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강효찬 집행위원장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철도 지하철 노동자 협의회 집행위원장입니다. 강효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의 철도와 광역단체 지하철 그리고 정부에서도 밝혀있지만 민간 경전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간 경전철의 운영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민간이 운영하게끔 돼 있고, 특히 여기 용인과 그리고 김포 그리고 김해, 우이 하등 중소지자체의 경전철을 전부 다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민간 기업들은 절대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노동자들의 고의를 짜고 시민들의 세금을 빨아먹는 그런 모기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용인경전철 PSD 안전사고는 상병과도 직결됐고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주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근데 이 안전장치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지연장치를 켜고 이런 행동들이 사실 용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세금으로 이용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용인경전철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운행되어야 합니다. 용인뿐만이 아닙니다. 아쉽구나 올 초 여기 옆에 계신 김포 지부장님도 파업까지 결의하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 또한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을 민간에서 위탁 형태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열차가 중간에 서도 어떤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터널을 통과해서 탈출하는 그런 사태를 맞는 겁니다. 이 다단계 민간인적 구조가 바뀌지 않은 한 용인경전철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각종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전철들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우리 전국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은 올해 이 민간 운영 다단계 구조를 끝장내려고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때 용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전국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이 싸우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용인 경전철의 안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에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간 경전철에서 유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다단계 수도 구조에서 발생한다는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대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안전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안전문 시공 과정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현장에 대한 실태를
용인 경전철 지부 김수혁 부지부장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경전철 지부 부지부장 김수혁입니다. 저는 용인경전철 PSD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SD가 열려 있을 때 열차가 출발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PSD가 설치되어 있는 열차는 PSD가 열려 있을 때 열차가 출발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은 PSD가 열려 있을 때 열차가 출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열차가 출발하면서 PSD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제3계조 방식의 전력 선로가 레일 근처에 있는 용인경전철에서 PSD가 열려 있는데 열차가 없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승객이 선로로 추락했을 때 열차와의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전력 선로에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선로 승객 침범 감지 센서 대신에 PSD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PSD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승객이 선로를 침범하거나 선로 근처로 갔을 때 역 직원이나 관제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PSD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열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열차가 정차 후 PSD는 동작하지 않고 열차 출입문만 취급하고 열차가 발차하는 현상입니다. 열차가 정차하고 열차 출입문만 취급되고 PSD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에도 열차는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PSD가 열리지 않았을 때 관제사는 역직원을 호출해서 PSD를 수동으로 취급해서 승객을 승하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인경전철의 큰 문제점은 열차 출입문만 열고 닫힌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해버리고 그 상황을 관제사나 역직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열차 출입문이 열리고 PSD가 개방되지 않았을 때 승객이 PSD를 수동으로 개방하려고 했을 때 열차는 출입문을 닫고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PSD가 동작하지 않고 열차 출입문만 동작해서 승객이 승하차하지 못한 장애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기존에 있던 GIS와 PSD 연동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던 승객 선로 침범 감지 센서와 PSD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승객 선로 침범 감지 센서는 PS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을 때 열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거나 열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설비였습니다. 현재는 GIS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 이유 없이 GIS가 동작해서 출발하는 열차가 비상정차에 전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부상 승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PSD는 열차 출입문과 똑같은 장치입니다. PSD가 열렸을 때 열차가 출발해서도 안 되고 PSD가 열리지 않았을 때도 열차는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위험 요인들은 시험 운행 단계에서 확인하고 정확하게 보완됐어야 합니다. 현재 용인경전철 직원들은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에 떨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PSD 시스템이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어쩌면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그 원인과 내용들이 분명한 발견되었던 사고들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언을 마치고 구호 한번 외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 무시하는 용인시는 각성하라! 예, 3번 찍고 마지막 투쟁까지 하겠습니다.
사고 유발 스크린 도어 시민 안전 보장하라. 네, 다음 발언은 용인 시민의 발언입니다. 용인경전철은 기흥구와 처인구를 잇는 용인 시민들의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교통입니다. 자주 용인경전철을 이용하고 기흥구에 거주하시는 이현숙님 모시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용인경전철의 안전 문제 그리고 걱정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흥구에 거주하는 용인 시민 이현숙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들어보니 위험한 요소가 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저는 용인에 산 지가 24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 용인에 경찰철이 생긴다고 해서 좀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무인으로 운행된다고 해서 격세지감을 느끼며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개통되고 꼭 한번 이용해보고 싶어서 목적지까지 일부러 돌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용인이라는 도시에 시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수단이 생겼다는 것은 용인 시민으로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용인 경전철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승강장에 승강기 안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기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통 첫날부터 오작동으로 15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민의 발휘되는 공공교통인 용인 경전철에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전 스크린 도어는 말 그대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용인 경전철이 무인으로 운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누가 도와주고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기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용인 시민들이 무엇을 믿고 경전철을 이용한단 말입니까? 용인 시민으로서 너무나 무섭고 가슴이 떨립니다. 그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공교통시설이 오히려 시민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데도 용인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라는 것에 정말 분노가 차오릅니다. 안전해야 할 스크린 도어가 오히려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구의역 김군을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읽고 깨닫는 바 없단 말입니까? 용인시는 당장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시험 운행을 멈추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용인 시민으로서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해주신 이현숙님과 같은 마음은 용인 시민분들 모두에게도 다 해당될 것입니다. 저도 수지구에 살고 있는 용인 시민으로서 용인 경전철이 그동안 참 많이 무심경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용인 경전철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경전철 지부입니다. 용인 경전철 지부는 용인 경전철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각직의 끊임없이 현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인경전철 지부가 안전문 개통 전부터 끊임없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요구했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는 용인경전철과 용인시에 대해서 용인경전철 지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오를 이석주 지부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경찰 노동조합의 지부장 이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경찰서에서 역에서 근무합니다. 역에서 근무하다 보니 승객분들을 직접 대하고 있습니다. 승객분들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고 안전하게 된다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리니 축하의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개통 후 발생되는 오작동 수는 이것은 노동자로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하는 것이 어떻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전보다 심각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오작동 때문이고 오작동으로 시민들은 넘어지고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동자가 현장에서 그런 시민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인경찰서 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험한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하고 다시 운영의 문제를 개선한 다음에 재가동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와 발주처인 용인경량 주식회사는 점검만 할 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스크린도어가 어떤 게 문제인지 정확히 시민분들께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분들께 낸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는 오작동이 37건, 3주간 총 52건이 발생됐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업체 STN의 오작동 정비 내역을 보면 3월 8일까지 오작동 정비한 수는 180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자료를 다 알고 있는 용인경량전철과 용인시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크린도어는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십니까? 구역 빈군 사고가 고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승객이 사망한 것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날) 19일 날 김포공항역에서 아침 7시에 30대 승객이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는 스크린도어의 안전 문제를 확인하고 그 스크린도어를 철거하고 재설치했습니다. 사망사고는 그뿐만 아닙니다. 그해 2월에는 서울역에서 80대 여성이 스크린도어에 껴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오작동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용인시랑 용인경량 주식회사는 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파악해 봤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단계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예산 따로, 발주 따로, 운영 따로입니다. 이 시공사의 발주가 어떤 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누가 발주했는지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왜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공사는 STN입니다. 용인시가 총 예산 56억 8천만 원을 들여 스크린도어를 했지만 초기 기초 자료를 보면 기초 금액은 71억,
그 다음에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용인시의 그 예산은 45억 7천만 원, 국도비 1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용인경영 주식회사가 발주를 했고, 조달시장 자료를 보면 가용금액은 71억, 기초금액은 66억에 최저가 입찰을 했습니다. STN은 투찰금액 47억, 투찰금 72%로 입찰을 해서 최저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FTN은 2019년도 기업정보 재정 상태를 보면 자본금 11억의 회사에 매출 24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25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47억의 회사입니다. 용인경전철은 다른 전철과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bombardier 차를 쓰는, 열차를 쓰는 곳은 용인경전철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차와 스크린도어의 신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용인경량 주식회사는 발주를 넣었을 때 기술 평가를 넣지 않았습니다. 최저가 입찰만 하다 보니 제일 낮게 입찰을 한 STEN이라는 회사가 됐고, 업체에 따르면 스크린도어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알려진 데는 현대 무벡스, 포스코 ICT, GS 네오텍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들은 입찰조차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에서 이 앞에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용인경량철 스크린 사고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연 용인경량철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시청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인경찰의 모든 주인은 용인시입니다. 모든 운영비는 용인시가 100%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경량전철 칸사스 사모펀드라는 곳에서 실시협을 통해 30년 운영권을 따냈고 주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용인경량철의 운영 주체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이 하루 3만 명 운영하고 18km에 달하고 1조 원이 넘게 들어간 시설에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운영팀 4명입니다. 경영팀 4명, 비서 2명, 사장 1명입니다. 이 회사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스크린도어의 발주를 엉터리로 했습니다. 이 책임은 용인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김포 도시철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용인경찰도 지금 스크린도어 때문에 사고가 났죠. 저희가 사고가 진행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인 규명과 뚜렷한 그 대책 마련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면 여기 계신 김포도시철도는 승객 열차 멈춤 열차가 1시간 멈춰서 승객이 걸어 나온 사고에 단 일주일 만에 김포시장은 승객의 안전은 김포시가 책임졌겠다 하면서 책임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어떻습니까? 3주가 지나도 용인시장님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때는 인터뷰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진짜 용인 시민들이 다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용인시장 단 한 명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용인경찰 지부는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에 용인경찰 노동자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 이 용인경찰을 바로잡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을 깊이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용인경전철 지부 정성채 부지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경찰 부지부장 정성차입니다. 기자회견문, 용인경찰 스크린도어 안전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난 2월 28일 용인경찰 역사 내 모든 승강장에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는가 하면 스크린도어가 안 열린 상태에서 열차가 출입문만 개폐하고 출발하기도 했으며 스크린도어 시스템과 열차 운행 시스템의 연동으로 이유 없는 열차가 급정거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승객 2명이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시스템 오작동으로 3월 8일까지 180건이 발생하였고 6명이 다치는 등 승객 안전이 위협되었다. 용인시와 시행사인 용인경량철철 주식회사는 스크린도어 사고로 인한 부상 승객과 승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스크린도어 오작동 후 고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고장이 나야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이 아니고 사고 후 땜질식 처리,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한 시험 운행에 불과하다. 시행사는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이야 야간 5시간 동안 5개 역사를 종합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오작동 횟수를 줄여 발표하는 등 용인시와 용인경량철철 모두 사람 하나뿐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묻고 싶다. 스크린도어의 사고의 책임은 예산을 담당한 용인시에 있는가? 발주를 진행한 용인경찰철철에 있는가? 아니면 아직 유지보수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운영사 네오트랜스에 있는가? 백군기 시장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시민과 노동자에게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 2월 18일 백군기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순간까지도 승객이 내리지도 타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부상 승객이 무려 6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고의 원인을 밝히지도 않고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다.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 열차 중단 사고 일주일 만에 정하영 시장이 나와 김포도시철도의 안전은 김포시가 직접 챙긴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용인시의 스크린도어 사고는 발생한 지 3주가 넘었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용인경전철은 용인시, 용인경전철, 네오트랜스의 다단계 운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 누구도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는 구조이다. 용인 시민의 주요 수단인 용인경전철이 언제까지 사기업의 입속 챙기기에 이용당해야만 한가? 그 속에서 용인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진다 말인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용인시가 승객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것이다. 언제까지 용인경전철을 다단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이에 용인경전철 지부는 용인시에 단호히 요구한다. 용인시 3명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한 시험 운행을 하지 말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칸사스 사모펀드 청산과 다단계 운영을 개선하여 용인경찰철을 직접 운영하라. 2021년 3월 10일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찰철 지부. 네, 이상 오늘의 기자회견은 모두 끝났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경찰청 지부와 용인 시민들의 싸움은 지금부터일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기자회견 이후로 용인시가 어떠한 답변과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용인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용인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호 3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마지막에 있는 구호 아쉽기 때문에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문장을 읽고 마지막 문장만 3번 반복하고 투쟁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3만 명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한 시험운행 하지 말고 안전대책 마련하라. 칸사스 사모펀드 청산과 다단계 운영 개선하여 용인경전철을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라. 책임자 없는 다단계 구조 용인시가 개선하라. 예,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